제가 집을 짓고 살면서 얻은 경험 그리고 건축비를 절약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9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당장 집을 짓지 않더라도 언젠가 내 집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면적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이 집을 설계할 때는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걸 이걸 생각하다 보면은 누구라도 이 집 평수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방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주방도 좀 넉넉했으면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 생활에 꼭 필요한 면적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근데 주택에서는 실내 공간이 30평 정도여도 그 외부의 데크나 이 포치 같은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은 체감 면적은 훨씬 넓어져요. 저는 저희 집 지을 때 뭐 이것저것 제가 원하는 거 다 때려 넣다 보니까 집에 50평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지었어도 이 주택살이의 만족감은 충분했을 것 같아요. 건축비는 기본적으로 평당 단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 몇 평만 줄여도 수백만 원 이상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초반에 욕심을 좀 내려놓고 실용적인 공간 외에 이 필요 없는 면적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집의 구조를 단순하게 짓는 겁니다. 이 디자인적으로 멋을 좀 내기 위해서 뭐 지붕 모양을 좀 특이하게 한다든지 외벽이 막 꺾이고 튀어나오고 이런 걸 많이 넣다 보면은 시공이 어려워지고 또 비용이 훨씬 올라갑니다. 특히 구조가 복잡하면은 자재 낭비도 많고 또 하자 가능성도 커져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구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모 반듯한 박스형 구조입니다. 이 박스형 구조는 비용적인 부분이 장점이긴 하지만 또 그 단열 효율도 제일 좋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면서 또 이런 실용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어요. 네모 반듯한 게 너무 단순해가지고 밋밋해 보일 수가 또 있다면은 건물 외부에 이제 포치나 테라스 같은 그런 외부 공간을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챙길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포치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를 초반에 제대로 잡는 겁니다. 이게 설계가 어설프게 되면은 시공 도중에 뭐 구조 변경해야 되고 자재를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뭐 하나만 바꿔도 이게 다 비용이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해가지고 몇백 그냥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설계를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그 맞춤형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건축 설계를 따로 뭐 이렇게 의뢰를 한 게 아니라면은 시공사에 이제 있는 도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계비도 이제 비교적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패시브협회에서 본 그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장 뭐 제 주위에 뭐 지인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런 표준주택을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설계를 직접 진행을 하더라도 또 단순하고 검증된 구조를 바탕으로 출발을 하면은 집 짓는 전체 공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직영 공사를 병행하는 겁니다. 이 건축 전체를 이걸 다 뭐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몇몇 공정은 내가 직접 참여를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마감이나 조경 작업 같은 거, 가구 조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시간과 체력만 좀 있다면 직접 해볼 만한 그런 작업이에요. 특히 요즘은 이케아 주방이나 뭐 DIY 그런 가구처럼 기성 제품을 활용을 해서 공간을 꾸미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도 퀄리티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 주방을 그냥 이케아에서 사다가 했는데요. 품질이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브랜드 주방 업체에서 견적했던 것보다 1,000만 원 이상 절약을 했습니다. 전체 공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잘 구분을 하고 그 부분만큼이라도 직접 해보면은 예산을 꽤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집에 그만큼 애정이 갈 수도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자재 선택에서 가성비를 따져보는 겁니다. 외장재, 내장재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문제는 남들이 좋다고 이제 하는 거를 다 따라 쓰다 보면은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붕 마감재를 보면은 기와나 뭐 징크 판넬 같은 것들은 보통 시공 단가가 한 5만 원 뭐 정도 그 이상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스팔트 싱글 같은 그런 자재는 제대로 시공만 해도 시공 단가가 거기 절반 수준이고 성능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실제로 미국 주택의 대부분이 이 싱글 지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고급
주택들도 외벽 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이나 뭐 세라믹 사이딩 이런 게 뭐 좋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반면에 이제 스타코 미장 마감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뭐 오염되는 게 약간 문제이긴 하지만 뭐 좀 어두운 톤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또 시멘트 사이딩도 상당히 가성비 좋은 외장 마감재죠. 아마 제가 다시 집을 지으면은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하여간 제대로 시공만 하면은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재는 무조건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를 고르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번째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구경도 오고 뭐 또 이래라 저래라 이제 말도 많고 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더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게 마감재나 인테리어에 욕심을 좀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이라는 게 이건 전시장이 아니라 내 가족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쁘다기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 실용적이고 또 화려하기보다는 좀 관리하기 쉬운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비싼 자재나 고급 제품을 선택한다고 이게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변기가 좀 고급 변기 디자인이 이쁜 게 너무 꽂혀가지고 그걸 샀는데 설치도 까다롭고 또 이제 고장나면 수리비도 몇 배 더 비쌉니다. 이게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실용적인 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냥 그런 거 썼어도 삶의 질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상한 거에 괜히 꽂혀가지고 또 괜히 쓸데없이 비싼 지출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집 짓다 보면은 이상한 거에 막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막 약간 비싼 변기 저처럼 아니면 막 비싼 어떤 테이블 뭐 이런 거에 꽂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를 해야 여러분이 가진 예산 안에 만족스러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좀 샜는데 남의 시선보다 우리 가족의 그런 생활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예산도 지키고 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전체 견적이 아니라 단계별 예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건축비는 처음 계획보다 무조건 오버됩니다. 무조건 오버돼요. 공식입니다. 이건 거의. 그래서 전체 예산만 믿고 가다 보면은 후반부에는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특히 이제 인테리어나 조경은 마지막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산 조절이 잘 안 되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멘탈이 완전 날아갑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 과정을 설계, 기초, 골조, 외장, 내부,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 단계마다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지키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한 단계에서 금액이 초과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줄이는 식으로 컨트롤을 해야 전체 건축비를 이제 감당 가능한 선에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못해가지고 집 짓는 후반부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공장의 잔고가 진짜 확 떨어지니까 사람이 멘탈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했던 얘기지만 가능하면 단층으로 짓는 겁니다. 2층, 3층 구조는 뭐 보기에 멋있어 보이지만 이 또 구조 보강이 들어가야 되고 계단이 들어가야 되죠. 계단이 공간을 꽤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 비계 설치, 아시바 이런 것들을 추가 공정이 들어가면서 집 짓는 비용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단층 구조는 비교적 시공도 단순하고 또 전체적인 골조나 마감도 쉽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복층보다는 단층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단층으로 하려고 해도 내가 가진 땅이 또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나와야지 단층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9번째는 조경은 최소한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당이 있으면 나무도 심고 정원도 꾸미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이게 업체에 맡기면은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저희 집 마당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처음에 제가 조경업체에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뭐 싸게 3천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 뭐 그 이상 나오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조경을 업체에 맡기면은 야, 이게 생각보다 꽤 비싸구나 알게 됐어요. 조경도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제 다 해갖고 시공을 해야 되니까요. 뭐 돈이 그만큼 들 수도 있죠. 처음엔 잔디만 깔고 나머지는 살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추가하는 걸 그걸 추천합니다. 조경은 시공보다 이제 사실 관리나 이런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아끼는 건 물론이고 시간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천천히 또 만들어 나가는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단순히 돈을 아끼는 그런 팁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은지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집 짓고 살면서 아파트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여유를 좀 느꼈고, 또 손수 만든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랄까 삶의 밀도를 좀 바꿔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건축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집중하는 거. 또 그거를 기준으로 집을 짓는다면은 예산도 훨씬 뚜렷하게 잡히고 또 그 집안에서의 삶도 훨씬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싸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지은 집이 결국에는 가장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